번째로 사회복지사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여러가지 수업들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그래서 그 여러가지 수업들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그 준비하고 수업 듣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학점은행제를 먼저 가야 되죠. 그러면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를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하시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이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cb.or.kr인데 이곳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학습자 등록을 해야지만 내가 들었던 학점들, 인정받았던 학점들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온라인 학습자 등록, 및 각종 신청 은행제 홈페이지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가면은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가입은 그냥 가능한데, 만약 내 학점은행을 좀 등록을 하고 싶다 싶으면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로그인을 하고 나서 저는 이미 가입을 해놔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뜨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온라인 증정서 발급이 있고, 온라인 학습자 등록 및 신청, 학점은행 신청 기간이 있는데요. 내가 이제 학점은행제 수업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온라인 학습자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온라인 학습 신청 안내, 학습자 등록, 인터넷 증명서 첨부, 각종 신청서 이렇게 있는데요.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받아지는 교육기관들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수업을 듣는 것들을 대신하여 학점으로, 그러니까 은행으로 인정이 돼서 그 학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학교는 다니기 좀 어렵고, 그럴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곳에 가서 수업을 듣고요. 그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딴다던가, 그러면은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따면 학위가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위를 취득한 걸로써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인터넷 학습 신청 및 안내 준비되었습니다. 확인을 누르면요, 다음 건 이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인정받은 학점, 학습자 등록 등이 첨부가 있는데요. 학습자 등록을 하면은 내가 받았던 가장 마지막 최종 학력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를 나왔다던가, 초대졸이라던가 고졸이면은 거기에 맞는 그 서류를 여기다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일반 4년제 대학이나 초대졸, 그러니까 전문대 대학들은 대부분 학점은행제하고 연동이 좀 있어서 인터넷 발급으로 첨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첨부가 되는데요. 안 되는 학교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도 안 되는 곳이 꽤 있어요.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첨부를 해가지고 우편 발송이나 인터넷 첨부를 하셔야 돼요. 우편 발송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신청을 한 다음에 결제를 하시고요. 4,000원이에요. 결제를 하시고 우편으로 발송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학습자 신청이 됩니다. 학습자 신청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학점을 이수할 때마다 여기서 인정이 돼요. 학습자 인정이. 제가 여태까지 받은 학점의 인증은 없습니다. 네, 없고요. 이제 학습자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수업을 이제 듣고 있잖아요. 수업을 들어서 인증을 받는 거죠. 여기 이것이 끝났다면요, 이제 여러 가지 회사의 그 학점은행제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선택했던 거는 서울 디지털하고 에듀업 평생교육원인데요. 에듀업 평생교육원에 사회복지사를 신청을 해서
제가 지금 총 8과목, 그러니까 에듀업에서 7과목, 그리고 서디평, 서울 디지털 평생교육원에서는 1과목을 듣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들으려고 했던 과목, 그러니까 이수를 꼭 해야 되는 그 과목 중에 하나가 마감이 돼서 저쪽으로 신청하게 됐고요. 지금 제가 신청해서 듣고 있는 게 노인복지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행정론, 아동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인데요. 이게 수업만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꼭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랑 똑같아요. 수업을 꼭 듣고요. 그리고 학점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학점들을. 출석도 온라인으로 듣는 건데,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건데, 굉장히 생각보다 빠듯해요. 여러 가지로 빠듯해요. 지금 토론도 해야 되고, 저는 아직 토론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도 제출해야 되고요. 각 과목마다 과제가 다 있어요. 지금 12일 남았는데 하나도 안 해가지고 또 걱정인데, 토론도 참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을 다 들어야 돼요. 수업을 들어야지, 여기 수업을 다 들어야지 출석이 인정이 돼요. 그럼 이 인정이 돼야지만 학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학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수업 듣고 레포트 쓰고 시험 보고, 그래서 그 점수로 ABCD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그 수업을 다 듣게 되면은, 수료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이 나오는데, 4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1년 정도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요. 초대졸 나오신 분들은 2년 정도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얼마만큼 듣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보통 1년과 2년 정도로 나눠집니다.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덕분에 4년제를 나와서 1년만 수업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1년간 받을 수업을 신청해서 지금 3월부터 신청해서요. 지금 4월까지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목은, 그러니까 이 개강이요, 매달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3월달에 놓쳤다, 뭐 개강 한 끼를 놓쳤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매달 있어서 매달 신청하시면 돼요. 매달 신청하셔갖고 수업 들으시고, 대신 이제 그 시기가 한 달씩 좀 밀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을 준비하고 있고요. 수업 듣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사 2급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많이 따는 이유가 노후에 대한 준비로서 많이들 준비를 하세요. 어떤 노후에 대한 준비냐면은, 내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일자리가 없을 때 사회복지사로서 기관이나 기업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좀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창업에 대한 부분도 많이 아이템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준비를 좀 했었는데요. 노인복지 쪽으로, 사회복지 중에 노인복지 쪽으로 많이 좀 알아봤었고, 노인복지 중에 이제 노인복지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복지 요양보험으로 인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재가 방문이라든가 노인 요양원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 노인 요양병원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제가 직접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할 수는 있는데, 하려면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하고, 장소와 시간과 제약과 각종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젊은이면은 젊은이답게 우리의 방식대로 좀 해보자 해서 새로운 시스템과 아이템을 좀 만들었었는데, 진행을 해갖고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게시를 하려고 했더니 법적인 문제에 걸리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이 꽤나 쉽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가들이 자꾸 얘기하는 법과
방지법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제가 이걸 준비해 보면서 좀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 법을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약간 킵을 지금 해두고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온전하게 불법이 아닌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복지사 2급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안전관리사 1급, 그거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